오늘 여러분 이빠이 힘들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고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나중에는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특히 전반부 말고 후반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를 아마 여러분이 조금 마스터를 한다면, 일단 내용 숙지를 조금 한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연출할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즉석 자가 피드백이 가능할 정도는 연출 실력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사실 2주치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서 1주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빡세게 하고 다음 주는 조금 널널하게 하겠습니다. 널널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막 머리 쓰고 어려운 말 안 듣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몸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왜냐? 다음 주 여러분이 응모할 공모전을 바로 여기서 서치하고 확정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 시작할게요. 요 교재는 들고 왔나요? 아무튼 요 교재 중심으로 교재 중에 요 내용입니다. 2-5번 하는 거고요. 목차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차 이 서론 부분만 조금 잘 사력 있게 들은 다음에 이 본론 부분에서 좀 중요한 얘기들이 시작되니까 초반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도 돼요. 아니지. 그래도 잘 들어두는 게 좋죠. 앞으로 종종 비슷한 설명을 할 테니까 혹시나 이제 딴 생각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냥 지금 잘 들어두면 괜찮을 겁니다. 자, 만화 2의 미래 창작은 평생 도서로서 가지고 있으면 좋다 했었고, 만화의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그림 및 기타 형상들을 우리는 보통 만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도예요. 연출은 의도라고 했죠. 내 의도가 성공하면 연출이 성공했다. 그래서 보통 작품을 우리가 만들 때 요렇게 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모전에 응모를 하든 뭘 하든 하려고 했을 때 발상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질 겁니다. 나 수상할 거야, 나 데뷔할 거야, 아니면 나 돈 많이 벌 거야 할 건데, 그러려면 형식을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드라마나 영화, 소설이 아니고 만화나 웹툰을 택한 거네요. 그 다음에 작품이란 게 있습니다. 나의 그림체, 나의 스타일, 나의 연출 방식, 나의 스토리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게 구조를 가집니다. 내가 단편으로 갈 거냐, 카툰 한 컷짜리로 갈 거냐, 일러스트로 갈 거냐, 장편으로 갈 거냐, 시즌제로 갈 거냐 등등.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독학에서 배우고 있는 그 기술들이 눈에 띄는데 그게 띄는 모습이 겉모습이에요. 독자는 여기서부터 봅니다. 그죠? 그림체 좋아, 이뻐, 캐릭터 짱 멋져 이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구상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구상을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적이나 발상의 목적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고, 간단한 얘기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 만화의 어휘를 볼게요. 어휘. 만화에는 여러 가지 어휘가 있고 그 수단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만화스럽다, 웹툰스럽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림 부분에서 기호학적인 의미 이것저것 설명하려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봅시다. 요거 하나만 딱 보는데, 수용하는 것과 인지하는 건 다릅니다.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인지합니다. 그죠? 이게 이 개념이 뭐지라고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개념으로 쫓아오고,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땐 받아들입니다. 그냥 저기 딱 보면 자판 띄잖아요. 받아들이죠. 그죠? 이걸 수용하는 거랑 이거와 다른데 이 중간 어디쯤에 만화의 그림체가 다른 게 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내용인데, 요 트라이앵글, 빅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요거예요. 요거를 좀 알기 쉽게 보자면 요걸로 좀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 영역입니다. 자, 사실적인 그림을 구사하느냐, 미닝이 뭐죠? 뭘 의미한다 이거죠. 언어의 축으로 가느냐, 아니면 도형, 기호, 아주 추상의 극단, 요 어디쯤에 픽토그램이라고 있죠. 화장실 가면 마크 이런 거 있는 거. 요 세 극단 쪽에 어느 거에 속하느냐가 내 스타일인데, 이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많은 지망생들이 내 그림체가 여기인지 여기쯤인지를 모르는 채, 혹은 내가 잘하는 쪽이 여기인지를 모르는 채 자기가 선호하는 거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기랑 뭔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설명하고 어떤 언어적인 어떤 문학적인 감성이 뛰어나고 그런 경우에는 이쪽 가다가 그게 극단에 이르려면 그냥 소설을 쓰게 됩니다. 언어 자체를 쓰게 됩니다. 그죠? 내가 뭔가를 자꾸 재현하는 그림이 좋다. 내가 존잘러가 되고 싶다. 라는 어떤 그런 쪽에 자기가 자꾸 땡기는 사람이라면 자꾸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차라리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찍게 됩니다. 요 중간 어디쯤에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그냥 이거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미지인데 여러분이 4년 내내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졸업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에 속하는 분들이죠. 자, 그다음 파토나라는 개념만 봅시다. 요렇게 생긴 사람은 지구에서 한 명 정도 있을 건데 요렇게 생긴 사람은 수천, 수백, 수만 명이 있을 거죠. 그죠? 우리는 그 일부러 카툰화 기법, 그러니까 일부러 단순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비슷한 얼굴을 떠올리거나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을 카툰화 기법이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 회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화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기호화를 합니다. 물론 둘 다 기호화된 그림이지만 한층 더 기호화된 그림이죠. 좌측이. 요게 중요한 용어인데, 이 카툰화 기법은 그리는 기법이기도 하지만 보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보는 기법. 자, 그런 게 되고요. 살인자 이응 난감이라든가 수염의 난감이라든가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대체적으로 요쪽 그림체로 갈수록 많은 사람이 더 몰입하기 쉽다라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배워놓읍시다. 오늘 크게 배울 세 가지 그것 중에 이제 두 번째 그건데, 완결성 연상이라고 제가 종종 강조드릴 거예요. 완결성 연상.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엄청 강력한 연출 무기거든요. 요거를 잘 활용하면 로맨스, 스릴러, 드라마 어디든 잘 써먹어요. 자, 완결성, 사실성의 법칙이라고 따로 특강이 있습니다. 따로 특강이 있는데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무슨 말이냐. 일상생활에서 요 완결성 연상 행위는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접한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 알아서 재조립해서 그건 같다라고 편견을 가지는 그 어떤 내가 완결을 지어버린다. 그 다음에 연상한다. 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갑에 요 조그만 종이만 조금만 보여도 이건 우리 뭐라고 인식하죠? 그냥 돈 한 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완결적으로 연상을 하죠. 당연히 돈 한 장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쪽에서 나를 칼로 찔렀고 내가 칼이 관통해서 뒤로 왔다. 그러면 뭐라고 완결적으로 연상을 하죠, 독자는? 아, 칼에 찔렸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왜 트릭으로 자주 쓰냐면,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지나갔네? 요거예요. 나는 분명히 거짓말한 적 없죠, 그림으로. 근데 독자는 거짓말에 속아줘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요 트릭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완결성 연상은 클로저 인데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나중에 요거 특정할 때 원리 세 가지 안에서 5가지 법칙이 있는데 2-3번 법칙입니다. 삼각형 몇 개 있어요? 2개 보이죠? 2개 보이죠? 동그라미 아닌데 동그라미로 보이죠? 네모 아닌데 네모로 보이죠? 저거 곰 아닙니다. 근데 곰으로 보입니다. IBM 아닙니다. 근데 IBM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 심리를 사람은 뭐든지 완결적으로 연상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완결성 연상이라고 합니다. 저건 다음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써먹느냐? 비슷한 예시인데, 화가방, 요 안에 누구 있어요 지금? 사람 있죠? 예. 그럼 여기 다 터진 거래요? 예. 다 터진 걸로 보입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안 터지죠? 살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더복수에서 팡 했을 때 여기 원으로 팡 뚫리는 이런 연출 방법을 처음으로 좀 써서 많이들 써먹었잖아요, 작가들도. 내가 딱 보면 알겠지만 요 신박한에서 많이들 써먹던데,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뚫리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를 연상하라고, 요 모든 이 사람의 형상까지 인식해서 연상을 하라고 해주는 연출 방법으로 자주 쓰입니다. 다음으로 만화에서 칸의 모양과 시간인지, 그 다음에 이시동도법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에 이 한 칸에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대충 봐도 많이 흘렀다 알겠죠? 대충 많이 흘렀는데 한 칸으로 다뤘어요. 우리는 요걸 10칸으로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을 다루는 방법의 연출법에 따라서 어떤 작가의 작품은 술술술술 자꾸 물 흐르듯이 읽히고, 어떤 작가의 작품은 자꾸 중간에 탁 걸려요. 이상하게 스토리는 하나입니다. 같은 스토리를 받았는데 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 칸을 빨리 집어넣고 빨리 다음 내용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걸 10칸으로 쪼개갖고 사람 손가락 아프고로 만들어요. 지루하고로. 같은 스토리를 받았습니다, 작가는. 그러니까 요거 칸의 운영 방식이 연출의 이제 변이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칸의 모양이랑 어떤 길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칸의 굵기 자체로 연출하는 방법들은 뭐 다음에 하겠지만은, 이 길이를 이용해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마돈나 말이야.
끝내주지 않아라고 대화를 했고 요 칸을 넣고 그렇겠지라고 했어요. 요거 없으면요. 요거 없으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죠. 하지만 저 컷이 있음으로써 잠깐의 정막을 우리는 흘렀다라고 생각을 두고 저 사람은 왜 잠깐 망설였다 대답하지? 옛날 애인인가? 등등등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상상이 편견이 되면 완결성 연상이라고 합니다. 저거 사귀었네. 뭐 이렇게. 독자는 지 혼자 자꾸 뭘 완결 지으려고 해요. 그 습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연출을 자꾸 정직하게 하지 말고 속임수를 좀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홈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칸세라는 거, 요 말이 쓰입니다. 홈통은 저 저자가 쓰는 그 미국식 용어고, 군터 뭐라고 써요. 근데 우리나라의 말로는 칸과 칸 사이라는 걸 줄여서 칸세라고 우리나라 그 연구자들이나 만화가들, 선구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만화는 결국 요거의 예술이다라고 해요. 요거의 예술. 요거랑 요거 사이에 뭔가 내가 완결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이용하는 거. 독자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용하는 거. 도끼를 들었고 죽어라라고 말을 했고 안 돼라고 하고 공포스러운 얼굴을 보여줬으니 악은 누구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끼에 찍혔겠거니 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의 문법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얘가 오히려 역공을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누가 도와줘서 얘가 맞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트릭을 미리 조금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독자들은 속이기가 더 어렵지요. 어쨌든 저 칸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갈게요. 챕터 2로 갑니다. 자, 칸 하나의 구성 요소를 넘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1학년쯤 된다면 이제 칸 하나의 구성 요소, 예를 들면 미장센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되겠죠. 미장센 혹은 칸이 2개 이상씩 되면 이제 몽타주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미장센 위주로 연출하는 걸 좋아하고, 예를 들면 그래픽 노블격으로 그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일본 만화식 연출 혹은 영상적인 연출을 선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하나 구성 요소를 넘어서 이제 그 칸과 그 다른 칸의 연결을 연출의 관점으로 살펴보자라는 장입니다. 자, 회화적 연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극적 연출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적 연출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 회화적 연출의 경우에는 칸 하나하나의 자체 구성미, 그 조형미, 완결적인 어떤 그 아름다운 그 스타일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일수록 말풍선이 안에 끼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칸이 연속으로 나열되더라도 보통 서사 만화에 비해서는 칸과 칸 사이의 연결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식 만화 연출에 익숙해진 여러분들이 그래픽 노블에 와 배트맨 오 재밌겠다, 뭐 와치맨 오 재밌겠다, 어벤져스 오 재밌겠다 해놓고 원본 만화책을 보면 되게 재미없어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은 이 칸과 칸의 연결에 대해서 이 완결성 연상의 이거를 막 트릭을 이용하려는 문법이 아니고 각각 개별적인 그 장을 넘기는 책장처럼 연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곱씹어서 읽어야 돼요. 곱씹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픽 노블에서 그런 거 많이 봤을 텐데. 자, 이제 본 교재에서는 영화적 연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 영화에서는 몽타주와 마찬가지로, 몽타주 혹시 개념 알기는 알지요? 어서 들어는 봤죠? 영화 쪽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이론인데 우리도 배워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칸이 전환될 때 그때 발생하는 어떤 효과가 연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웹툰에서의 칸 연출은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특정 씬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영화 편집 관점으로 본다면 불필요한 시공간을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거다. 우리 웹툰 연출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의 문법의 극단이고요. 자, 여기서는 만화의 이해, 요 교재에서 스콧 맥클라우드가 제시한 만화의 참여한 이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말을 바꿔 쓰고 있는데요. 순간이동, 동작간 이동을 그냥 동작 이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재간 이동은 소재 이동, 장면간 이동은 주제 이동이라고 제가 말을 바꿨고요. 양상간 이동은 양상 이동으로 약식 표기하며 무관계 이동은 상징 이동과 병행 표기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자, 연출에서는 일반적으로 저 3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동작, 소재, 주제. 오늘 외우게 할 겁니다. 6가지 유형을. 자, 반면 양상 이동은 대단히 저 이동 유형만 잘 쓰면 우와 작가 쩐다라는 말을 들게 되는 아주 쓰기 어려운 칸과 칸의 연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쯤은 한화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통 킬링 컷이다 뭐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평소 자기는 맥락이나 은유 같은 걸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소재 이동이랑 양상 이동을 주로 쓰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자기랑 익숙하지 않은 유형을 좀 일부러 좀 써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말이시구나 이제 알게 될 텐데요. 자, 하나씩 볼 겁니다. 이제 외울 거예요. 열심히 보세요. 이제 여러분 6가지 유형을 오늘 외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순간이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치하지만 순간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총 6가지. 여기서 첫 번째 이 유형을 보게 될 겁니다. 모먼트 투 모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이동은 완결성 연상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완결성 연상을 아까 좀 유심히 듣고 그게 그 개념이구나 라고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조금이라도? 저거는 혹시 칼에 찔린 거 아니야? 뭐라든가 저거는 외계인이 뒤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짐작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상상하지 마라. 그냥 내 보여주는 대로 따라온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눈을 뜬 소녀가 있습니다. 그죠? 멀리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다음 눈을 감은 소녀가 있습니다. 요거와 요 칸 사이의 어떤 정보값이 뭐가 달라졌어요? 거의 달라진 거 없죠. 배경 그대로, 인물 그대로, 날씨나 뭐 색깔 그대로고 그냥 눈만 감았어요. 그죠? 여기서 완결성 연상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혹시 눈 뜨고 있을 때 잠깐 갔다 온 다음에 지금 눈 감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바스러운 상상을 하는 독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나 보다. 근데 눈만 감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행성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요 사이에 뭔가 짐작을 굳이 합니까? 요 사이에는 굳이 뭔가 짐작하거나 완결성 연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미가 입 벌리고 자고 있는 사람 밑으로 살살 다가오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밑에 있고 그 다음 컷에서는 조금 위로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모먼트 투 모먼트 순간에서 순간이 바뀐 것만 묘사하는 컷 연결이에요. 요거를 순간이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뒤로 좀 사례를 보겠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요 연출 기법을 요 콘티를 짤 때 어떨 때 쓰겠어요? 아주 잠깐 찰나의 변화만 묘사하는 컷의 이동인데 굳이 한 컷을 더 그렸어요. 물론 요즘은 복붙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옛날 출판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붙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쏙 그렸을 거 아니야. 요 뻘짓을 왜 했을까요? 호흡을 좀 늘어뜨리려고 하는 거겠죠. 맞죠? 보는 호흡을 좀 늘어뜨리겠다. 좀 천천히 봐달라.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아주 스릴 넘치는 상황이고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서 어두운 뭐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꼭 안 열면 될 것을 열어보잖아요. 그죠? 열면 뭐가 손이 나오고 이럴 건데 그때 왜 박스가 있지? 무엇이지? 하고 이렇게 열어봅니까? 아니면 뭐지?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열지 않아요? 공포영화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 어떤 문이 있다, 동굴이 있고 문이 있다, 그럼 조심히 끼 열지 않아요? 뭐 어때? 이럽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시간을 늘어뜨린다는 거는 지금 이 감정을 매우 슬로우하게, 깊게, 천천히 따라오세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연출은 의도라고 했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방식의 연출이 콘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서울 때만 쓰느냐? 아니겠죠? 아주 로맨틱한 장면에도 씁니다. 손 한 번 잡는 것도 아주 오래 걸리는 풋풋한 10대, 20대 초반의 어떤 커플을 묘사할 때 가자! 이렇게 하면은 좀 어색하니까 툭 건드린다든가 팝콘 먹는 척 한다든가 훔치 이런 것들 막 한참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게 되는 유형입니다. 근데 요거를 그동안 만화나 웹툰에서는 자주 활용을 안 하다가 지금 웹툰이 디바이스 형태로 이렇게 이제 스크롤 해가면서 보게 되는 이 형태로 오니까 요거의 사용 빈도가 늘었다 줄었다? 좀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이거의 묘미를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웹툰 작가들이 드디어. 옛날에는 조금 천시 받는다기보다는 이 값어치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처럼 하나의 고정된 프레임에서 영상이 계속 흐르는 요 방식으로 만화를 즐기게 된 세대부터는
다음 컷의 미묘한 정보 차이를 금방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가독성 있게. 그래서 이 방식을 아주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 이동. 자, 따라해 봅시다. 동작 간 이동인데 동작 이동. 동작 이동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앞에가 헷갈릴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어떤 소재의 특정한 동작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작 이동은 뭐냐? 자, 공이 왔습니다. 공이 딱 멈춰져 있는 상태로 왔어요. 그 다음에 공을 쳤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정보 차이의 어떤 그 간극이 발생을 했죠. 공이 다가오는 거랑 공을 친 거랑은 어마어마한 사건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술잔에 와인을 따르고 그걸 입에 대고 그 다음에 트럼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완결성 연상이 들어가죠. 내가 방금 입에 대고라고 했지 마셨다고 안 했죠. 네. 마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독자의 완결성 연상이에요. 근데 여기 그려진 형상은 그냥 컵에 입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꼭 트럼을 했어요. 자, 이거는 와인에서 와인이 컵에 따라지는 건지 컵에서 와인으로 들어가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독자는 그렇게 완결적으로 연상합니다. 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에 꽝 부딪혔습니다. 정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어떤 동작의 변화가 생겼고 그거를 의심의 여지 없이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동작 이동입니다. 이 이동 유형은 딱히 큰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연출했을 때 여러분이 칸에 콘티를 짰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은 이 6가지 중에 뭘까요? 가장 많이 쓰는 요겁니다. 모든 작가들이 거의 한 60, 70% 정도 비율로 이 유형의 연출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저거는 일종의 그 우리 컬러 색감 조절할 때도 한 주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 60, 70% 쓰고 그 다음에 약간 보조색을 한 30% 정도 쓰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한 10% 정도 쓰면 그림이 이쁘잖아요. 그거의 60, 70%에 해당하는 디폴트 값의 연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있어야 가끔 이런 연출이 나올 때 왜 이거는 이렇게 연출했지 하고 턱 걸립니다. 독자가 무심코 보다가 이번 연출 왜 신기하지? 이렇게 합니다. 얘가 25, 25, 25, 25가 동일한 비율로 쓰이면은 뭔가 재밌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그런갑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걔는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쓰는 유형입니다. 자, 순간이동 봅시다. 자, 뚜디앤뚜디 그거랑 저거 그러니까 요거는 교재이기 때문에 전부 그냥 제 작품으로만 예시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파악하기 쉽고 그 다음에 후속 칸은 그 뒤에 있는 칸은 같은 시공간과 대상을 다룬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컷에 오는 그 이미지가 동일한 시간대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공간이어야지 순간이동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물이어야지.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 요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같은 공간, 같은 배경이죠. 같은 시간대죠. 그죠? 약간 사람이 전진했을 뿐이고 거기 그러니까 버스가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을 그렸을 뿐이에요. 그죠? 자, 어딘가 폐가를 찍었고 카메라로 초점 맞추는 건데 뒤에 창문에도 여러 가지 초점이 생겼다. 아주 사소한 정보 차이입니다. 아주 사소한 정보 차이.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여러분 많이 쓰는 차이인데 요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카메라 워킹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칸의 그 숏과 앵글의 그거에 의하면 요거는 클로즈업이고 요거는 미디엄. 그렇죠? 다만 같은 인물,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이라는 거는 같기 때문에 순간이동으로 분류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 연출값이라든가 요거는 오늘 배워놓은 건 배워놓는 거고 다음에 또 하게 될 칸의 그 숏과 앵글 종류를 여기다가 섞으면 6가지가 아니고 거기다가 한 10가지 정도 그 배수가 생기면 6의 10승? 아무튼 가지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콘티 짜기가 어렵지. 왜 어렵겠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6가지 유형밖에 없다라고만 외우면 왠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이제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작 이동입니다. 아까 그 동작 이동 봤던 거 좀 설명을 더 할게요. 요거 설명인데 내가 말했죠. 가장 많이 쓰는 거라고.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 동작 간 이동이 정확하게 형상인데 양상간 이동으로 바뀌는 마술을 설명해 드릴 건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기 이게 오래 걸리니까 지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나레이션을 넣었다고 칩시다. 내가. 그리고 요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시공간만 살짝 바꿔줄게요.
같은 인물인데 얘는 15살 때의 야구 선수고 얘는 17살쯤 된 야구 선수라고 칩시다. 지금 25